어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발췌본을 검찰에서 틀었어요. 이재명 대표 측은 짜깁기다라고 반발을 했어요. 그러자 판사가 이거 발췌한 거 말고 전체 다 틀어, 이렇게 된 겁니다. 기사 내용을 좀 볼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공판 어제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와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간의 녹취를 틀었습니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보고 있는 음성 녹취였는데 발췌본이었다. 자, 증거가 이거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녹음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비서에게 시장님 모시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을 되살려 봐달라. 지나간 얘기니까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말씀해주면 좋을 것 같다. 자, 이런 통화 내용을 녹취해서 증거로 딱 공개를 한 거예요. 내용을 검찰이 결국 발췌한 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당시에 이 김진성이라는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던 사람에게 위증을 요구하는, 이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김동연 부장판사는요, 검찰에서 녹음 파일을 지금 부분 제시했는데 한번 틀어보자, 10분이면 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30분이다. 재판장은 녹음 파일이 4개라고 하는데 쭉 틀어주고 소리를 키워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유튜브에서도 한 30분짜리 전체 녹취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박정훈이라고 아시죠? 국민의힘의 채널, TV조선 앵커 출신 이 인간이 공개를 했었던, 이재명은 위증교사 범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 전문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 전문 공개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앞서 부분 발췌된 녹취가 재생된 뒤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가 말한 내용은 녹취록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공소사실 문제가 많다. 과연 이렇게까지 검사가 짜깁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자, 그러자 검찰은 녹취를 들어보면 혐의가 너무 명백하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30분짜리 전체 녹취를 들어보면 부분 어떤 부분이 나오냐. 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악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돕고 싶어 하는 뉘앙스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까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그러지 말고, 그럴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만 말해달라, 생각나는 대로만 말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위증교사를 안 했다는 증거가 그 안에 잔뜩 들어가 있어요. 자,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혐의가 너무 명백한 게 아니에요. 그 녹취를 다 들어보면요, 위증을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요? 이쪽 방향성을 이렇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자 그러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녹취 파일을 판사가 들었다? 그러면 이 재판은 끝난 거예요. 위증교사 하지 않았구만. 이 녹취 파일 전체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대로만 말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재판에서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진성 전 비서에게 위증을 요구했다, 지시를 했다 라는 증거로 이 녹취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녹취록이 짜깁기로 조작이 된 거다 라고 한다면 이 재판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아무 죄가 없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검사들이에요. 어거지로 만들려고 온갖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속 터져. 이거 내용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잖아요, 미치고 팔짝 튄다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몰라, 억울해서. 지금 일주일에 3번씩 재판받아요. 이게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재판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가 2002년도 정치인이 아니던 시절 추정 60분의 KBS PD와 취재를 합니다. 김병량 성남시장을 비리를 캐는 취재를 해요. 워낙에 이재명이라는 변호사가
그 당시에 성남을 기반으로 시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PD가요, 김병량에 대한 비리를 추적하는데 이재명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재명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죠. 근데 이때 이 KBS PD가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해요. 김병량에게. 그리고 서로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은 마치 검사가 봐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김병량의 진술을 뜯어내죠. 그 다음에 이걸 자기 목소리는 딱 잘라서 방송에 내보내버립니다. 최초로라는 인간이에요. 맞습니다. 근데요, 이걸 딱 보니까 김병량이 이거 검사가 아니었네? 알고 나서 고소를 해요. 최초로와 이재명에 대해서 고소를 합니다. 검사 사칭으로. 자, 이재명은 검사 사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최초로가 검사 사칭을 한 거예요. 그리고요, 재판 과정에서도 나왔고 나중에 밝혀진 건데, 최초로 PD는요, 이 취재를 할 당시 성남시청에다가 검사 사칭해서 전화를 몇 번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는 검사 사칭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이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 김병량과 통화가 안 돼서 비서한테도 나 검사인데 어디 검찰청 누군데 하면서 검찰 사칭을 이미 했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그때 당시의 변호사는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김병량 관련 수사를 하는 검사 이름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검사 사칭으로 150만원 벌금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넘어갔죠. 억울하지만 벌금형 정도로 끝났으니까 넘어갔어요. 2018년이 됩니다. 경기지사 후보 초청 방송 토론회,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고소를 한 거예요.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걸 무죄 판결을 또 받았어. TV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라고 얘기한 게 허위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유죄로 줄 수 없다, 이렇게 또 끝났습니다. 이 당시에 기억나실 거예요. 경기도지사 때 1심 무죄, 2심 유죄, 3심 무죄가 났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 당시에 3심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재명이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재명의 악마와 형수 욕설서부터 오만 악마화들이 막 터져 나올 때였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땐 또 대장동은 없었어. 이재명의 악마화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 조폭연루설, 해경궁 김씨, 형수 욕설, 장난 아닙니다. 그럴 때, 자, 이거 유죄 판결 받으면 이재명은 정치 생명 끝이다, 다들 그랬습니다. 근데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무죄 판결 났어요. 그러면 이게 일단락이 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 검찰이 무죄 판결 난 이 재판 과정에서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증언이 있었는데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전화로 위증교사를 했다라고 해서 작년 10월에 다시 기소를 한 거예요. 대단하죠. 2002년에 있었던 일 때문에 2018년에 재판을 받았고 3심까지 가서 대법원 무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그걸 2023년에 다시 기소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증거는 김진성과 이재명 간의 통화 녹음 파일. 여기에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김진성이라는 사람한테 생각나는 대로 진술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압력이 들어간 거고 위증을 교사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녹취 파일 풀을 들어보면 이재명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김진성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몇 군데 나와요. 근데 풀 녹음 파일이 우리가 없었거든. 이번 총선이 끝나고 TV조선 출신의 박정훈이라는 모질이가 이재명이 유죄다라고 하면서 저 녹음 파일 풀 버전을 공개를 합니다. 풀 버전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 풀 버전이 없어서 대응하기가 어려웠는데 풀 버전이 공개가 되자 그거를 바로 확보를 한 다음에 분석을 쫙 했더니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서 이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도 재판은 진행되고 있었어요. 재판이 진행됐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보통은 검찰이
부분적으로 발췌를 하고 뭘 하고 해도 판사가 태클 걸지 않습니다. 보통은요. 검사가 하는 거에 판사들은 호의적이에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번 재판에 발췌된 녹음 파일을 딱 틀자 전체 다 틀어요. 판사가 태클을 걸어준 거예요. 이건 뭡니까? 유죄 판결 안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웬만하면 판사가 이런 거 태클 잘 안 건다라는 거예요. 자, 성남FC 증인 450명인가 불렀죠. 자, 그랬더니만 성남FC 관련 판사는 너 왜 검사들 중에 성남지청 아닌 애들이 이만큼 있어? 니네 그러면은 직무대리 발령받은 문건 내나? 못 내네? 다음 주까지 내. 다음 기일까지 내. 또 못 내네. 다음 기일까지 내. 또 못 내네. 3번 연속 요구를 했다가 4번째 9월 19일까지 다 내. 2년 동안 이 재판이 진행되는데 2년 동안 성남지청 아니었던 애들 왜 여기에서 소송 대리를 했는지 전부 다 내고, 만약에 못 내면 이때까지 성남지청이 아니었던 놈들이 증거 제출하고 했었던 모든 소송 관련 행위들을 무효로 처리할 거야 라고 얘기했죠. 성남FC는 어차피 안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어차피 이 건 끝났죠. 자, 위증교사 사건이 제일 위험했어요. 이게 실형 나올 건 아니지만 벌금형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판사가 그냥 알았어 하고 벌금형 정도로 그냥 탁 하고 국회의원 박탈 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위험했다. 대북송금 어차피 저것도 끝났고 안 되거든요. 대장동 이것도 어차피 지금 끝났어요. 그래서 위증교사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끝나버린 겁니다. 판사들이 윤석열 정권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레임덕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물론 지금 이렇게 해주는 판사들이 우리 굉장히 고맙죠. 근데 이 판사들이 너무 정의로워서 이렇게 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신진우 판사처럼 완전 일배 판사들이 존재합니다만 대다수의 판사들은 대세 흐름의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배심원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판사들이 법리만 보고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대세 흐름, 여론 이런 눈치를 엄청 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생길 평판, 세평 이런 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럴 거면 배심원제를 하는 게 맞죠. 지금 대세 흐름이 윤석열이 침몰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 고맙죠. 지금 이런 판사님들 고마운데 대세 흐름이 이렇게 가지 않고 윤석열 김건희 힘이 너무 세다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안 나왔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재판부는 오늘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변론을 종결하고 1심 선고 11월 중으로 나온다. 자, 재판부의 반격이에요. 사법부의 반격. 제가 사법부가 등 돌리면 이 정권이 무너질 거다라는 걸 그 옛날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윤석열 정권 초창기부터. 윤석열 정권을 싫어한다, 사법부는. 싫어할 수밖에 없다. 삼권 분립의 나라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행정부는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윤석열은 시작하자마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뒤엎어버리는 짓을 하고, 그 다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법원 판결을, 유죄 판결을 내린 그 인간을 6개월 정도도 안 돼서 사면 복권을 해서 대법원 판결을 또 무시를 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대법원 판결 조카나 대통령이야 이렇게 갔으니 엘리트 의식이, 엘리트주의가 굉장히 강한 이 판사들은 이 검찰 독재 권력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건 유한하잖아요. 힘이 셀 때는 판사들이 숨죽이고 있다가도 자, 이제 얘네들 힘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더 힘이 세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사법부가 앞장설 거다. 사법부는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정권 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완전히 넘어왔어요. 모든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모든 재판에서 판사들이 검찰 일로 와봐. 야, 이거 뭐야? 갖고 가. 이러고 있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완벽하게 사라진 겁니다. 완벽하게. 위증교사만 제일 불안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위증교사 이 건은 벌금형 때릴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자격, 그리고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요거 시킬 수 있다. 벌금형으로만. 요게 제일 불안했는데 이게 끝난 겁니다. 위증교사 사건이 끝났어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조선일보가 김대중 칼럼 내조라는 걸 씁니다. 앞뒤 자르고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의 지지 세력인 보수 우파들까지 윤 대통령의 지지부진에 실망하고 있대. 보수층은 김문수 장관의 소신 발언에 박수를 보낸대. 김문수의 발언에 박수를 보내는 것들이 보수라는 거예요. 김대중 칼럼에 쓰는 거. 미친놈들이죠. 예. 아마도 그런 철학이 대통령에게서 나왔으면 하는 역설적 바람일 거다. 일본 찬양하고 하고 있는데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단죄하지 못하는 윤석열의 미온적 태도도 비난받고 있다. 이재명, 문재인 왜 감옥에 못 쳐놓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윤석열의 인기가 떨어지는 거다. 이런 분석들 있어.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4건의 사법 리스크 중 어느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면 이재명은 끝장나고 꽉 막힌 전국을 푸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쉽게 오지 않을 거다. 이러면서 이게 뭐야? 이재명 유죄 판결, 유죄 못 만든다라고 김대중 주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구절절 써 사법부 구성이 보수층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돼 있는 데다가 우리의 3심 제도는 당장 사법적 결말을 가져오기 어렵게 하고 있다. 예, 그래? 자, 이런 뭐 구구절절 갖다 붙이긴 합니다만 결국 조선일보에서도 이재명 유죄 못 만든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가 없지. 지금 판 돌아가는 거 딱 봐봐. 윤석열이 힘이 셀 때 어떻게든 밀어붙여서 유죄 판결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 그게 안 됐어요. 윤석열 힘 다 빠지니까 사법부에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네. 판사들이 다 태클을 걸기 시작하네. 글렀구나. 조선일보가 이제 이재명 감옥 집어넣는 거 글렀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그런 글을 쓴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갖다 붙이는 게 엊그제 미국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사법당국의 선고 연기 결정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사법이 정치의 영역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는 법조계의 판단이다. 이러면서 뭐 변명을 갖다 붙이고 해석을 갖다 붙이고 있긴 합니다만 이재명 유죄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 죄가 없으니까 이씨. 무슨 사법부의 구성이 어쩌고 저쩌고 3심제가 시간이 늘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정치의 영역을 사법이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 개소리고 그냥 이재명이 죄가 없으니까. 죄가 있었으면 벌써 감옥 갔어. 압수수색을 몇 건을 했니? 쥐고 있는 서류가 얼마나 있니? 증거가 얼마나 있니? 그런데도 감옥을 못 넣었어. 그러면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야, 이재명 저렇게 털어도 죄가 없는데 너무 심하게 한다라고 생각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찍놈들은요, 이재명 독하다이. 저렇게 꽁꽁 잘 숨겨놓는데 이 지랄을 떨고 앉아있다니까. 나가 뒤져, 이 찍들은 그냥.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에게 바라는 보수층의 옵션이 드러나고 있대요. 부인 문제에 대한 윤석열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 그리고 개혁과제 한정에서 야당과 대타협을 한다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래요. 이 경우 이 대표의 사법 처리를 유예하도록 정리할 수 있다. 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를 유예하래. 개혁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갖고 있는 개혁과제 지금 야당도 하나도 못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조선일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게임 끝났다는 겁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현 상태대로 지리멸렬하게 연명해서 역사에 보잘것없는 한 페이지로 남는 것이다. 보수 정권 재창출도 단연코 포기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개인의 흥망성쇠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연장선상으로는 보수 정권의 재창출은 난감한 상태다. 자, 게임 끝났다는 거야. 조선일보가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은 확정이야. 감옥에도 못 넣어. 끝났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도 지금 백기투항이에요. 백기투항. 판사 입장에서 이걸 털 게 아니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해줄 거면 전체 녹취 파일을 다 틀어라라는 지시를 할 리가 없어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체 녹취 파일을 다 들어본 사람으로서 이걸 다 듣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죄 확실이다 라고 얘기해야죠.
하나씩 하나씩 짐을 덜어 나가는 게 우리가 살 방법입니다. 우리도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대세가 굳어지면요, 판사들도 몸을 사리게 돼요. 대세가 굳어지면. 이재명 대세론이 더 강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 무죄인데 유죄 판결을 내려봐. 근데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건 막을 수가 없어. 어떤 판사가 겁없이 무죄를 유죄로 판결을 때리겠습니까? 무죄를 무죄로 판결 때리기만 해. 그게 뭐가 문제야? 어쨌든 재판부, 사법부가 들고 일어나고 있는 거다. 검찰 독재 권력이 굉장히 무섭지만 군사 독재보다 덜 무서운 이유는 사법부의 판결로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가 아무리 서슬퍼렇고 무도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판사의 판결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흐름이 이미 넘어왔어요. 윤석열, 김건희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있는 대로 판결하는 게 옳다. 게임 끝! 남은 건 뭐야? 윤석열, 김건희 감옥 가는 거지 뭐. 게임은 끝났고 탄핵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